백신 접종 나흘째, 다행히 큰 부작용 소식은 없죠. 정부는 오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백신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다 백신마다 달라서 나에게 항체가 생겼나 이걸 알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조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체 조사가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 200명을 선정한 뒤 접종 전부터 접종 후 항체가가 떨어지는 시점까지 항체 보유율과 지속 기간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백신 주사를 맞으면 몇 %가 면역력을 보유하게 되고 이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계획한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앞서 두 백신의 재조사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밝힌 예방률, 즉 항체 형성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62에서 70%, 화이자가 9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200명씩 400명을 조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 이른바 우리 그 K 주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물론 한 병당 10인분을 12인분까지 나눠서 맞추는 거는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지막 사람은 그게 뭐 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혹시 백신을 맞았는데 효과를 못 보거나 그럴까 봐 걱정도 돼요. 네, 우리가 다른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1인당 한 병의 백신을 사용하는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신속한 생산과 운반이 관건이다 보니 한 병에 여러 사람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양이 담겨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 화이자는 6명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K주사기는 한 병당 1명에서 2명까지 더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사기와 달리 주사기 내부에 잔여 주사액이 남지 않아서 여분으로 백신액을 더 뽑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씩 아껴 한두 명의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표준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남는 백신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잔여량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분이 되겠다 싶어 투여했다가 자칫 0.1ml라도 모자란다면 항체 형성은 되지 않고 오히려 주사기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무리하게 최대 분량까지 뽑아낼 필요는 없으며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내용과 그 사용법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접종량을 늘리는 거를 원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행이네요. 저렇게 줄여서 뭐 1,200만 명분을 더 우리가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서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은 전에 무료라고 당초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일부를 그것도 70%를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한다고요? 네, 그 부분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코로나19 백신 재정 계획에 따르면 30%만 국비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약 3,400억 원 가량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노총이나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마련된 재정을 사회적 합의 없이 쓸 수 없고 3천억 원이 넘는 지출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당국은 무료 접종의 개념이 국민 입장에서 본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향후 건보료 인상 등이 이뤄질 경우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걸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무료로 놔줄 수 있을까요? 걱정도 됩니다. 외국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존슨앤존슨의 백신, 그 얀센 백신이죠. 예. 이거를 사용 허가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1회 접종으로 끝나고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돼 유통 관리에 장점이 있는데요. 예방 효과는 64에서 72%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낮은 예방률을 두고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세 가지 백신은 모두 안전하다며 어떤 백신이든 빨리 구할 수 있는 것이면 고르지 말고 맞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라고요? 그럼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 세 개만 허가한 거네요. 예. 우리가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허가를 안 한 거고. 예, 아직. 예. 미국에서는 청소년 백신도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고등학생은 올해 가을, 초등학생은 이르면 연말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파우치 소장이 방송에 출연해 접종 가능 시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점을 이같이 예측한 것인데요. 미국에선 등교 수업 시점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등교를 약속했지만 맞아요. 모든 교사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고등학생의 가을 접종이 이루어지면 등교 수업의 완전한 재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편 우리 방역 당국 역시 화이자 백신을 두고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 가능 여부를 현재 논의 중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이자는 계속 더 모자라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